피곤해 보이는 한 여성이 의자에 앉아 잠깐 쉬고 있습니다. 오직 그녀 혼자 있는 곳을 향해 여러 명의 여성들이 무리를 지어 걸어오기 시작하는데요. 무슨 영문인지 모르던 여성은 당황스러움을 감추지 못합니다. 그녀의 앞에 선 무리에게서 위험을 느낀 여성은 눈을 질끈 감았다가 뜨는데요. 눈을 뜨자 그녀의 앞에서 무릎을 꿇고 고개를 숙인 무리들이 보입니다. 과연 어떤 사연이 담겨 있을까요?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해당 사연은 베네수엘라인 소피아 씨의 SNS 내용을 바탕으로 재구성된 사연입니다. 이야기가 시작되기 전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그러면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베네수엘라인 소피아라 합니다. 과거에 저는 베네수엘라에서 태어났으니 당연히 베네수엘라에서만 살아갈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 꼭 그건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죠. 그건 대학교 수업을 듣던 당시 생각했던 일이었습니다. 대학교 수업을 한창 듣고 있는데 이민과 관련된 이야기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당시 베네수엘라의 상황은 마치 바람 앞에 촛불처럼 곧 망할 것만 같이 보였죠. 그렇기에 외국으로 일을 하려고 나가는 사람이 많았습니다. 이런 경제적인 상황을 이야기하는 것이 좋겠다며 카를로스 교수님이 이런 상황에서 이민을 가는 경우도 많다면서 강의를 이어가셨습니다. 참고로 베네수엘라는 석유 덕분에 대호황기를 잇지 못한 정권의 무능함으로 인하여 몰락하던 중이었습니다. 물론 아직도 진행형인 것 같긴 하지만요. 우보 차베스 대통령이 세상을 떠나자 니콜라스 마두로라는 새 대통령을 맞이하게 되면서 다들 새로운 정치가 이어질 것이라고 기대했지만 생각처럼 되지 않았습니다. 나라가 바뀌지 않을 것임을 확신한 사람들이 나라를 떠나기 시작했고 그 역동적인 상황의 한가운데에 제가 대학생으로 있었던 것이죠. 그날 저는 강의가 아니라 어떻게 살 것인지에 대해서 생각해보게 된 것 같아요. 저는 이대로 베네수엘라에서 살면 가족들의 안위까지 의심스럽다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가족이나 태어난 나라는 제가 선택할 수 없었지만 앞으로 살아갈 국가는 선택할 수 있다고 생각하게 되었어요. 그렇기에 저는 모든 나라들을 하나씩 살펴보게 되었습니다. 당시에는 아직 베네수엘라가 경제적으로 위험하다고 생각되는 시기가 아니었기에 제 친구들은 베네수엘라가 붕괴될 일은 없다고 생각하고 있었죠. 하지만 저는 베네수엘라는 언제든 무너져도 이상한 것이 없는 나라였습니다. 그리고 저는 바로 행동으로 옮겼어요. 제가 앞으로 살아갈 나라를 직접 고르고 싶었기에 자료를 수집하기 시작했죠. 그렇게 저는 한 나라를 찾아냈습니다. 바로 그게 한국이었습니다. 한국은 다른 나라보다 경제적 발전이 비약적으로 높은 나라였습니다. 그렇다고 경제가 빠르게 하락하는 것 같지도 않았죠. 그 경제적 발전의 발판이 사람 그리고 기술력이라는 사실도 제 마음에 들었습니다. 제가 나라에 기여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느낄 수 있게 해줄 것 같더군요. 더군다나 한국은 계속 발전 중이었기에 더 커질 수 있는 나라라고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그렇게 졸업하자마자 한국으로 이민을 갈 준비를 하게 되었어요. 주변 친구들은 다 저를 비웃으며 말했습니다. 카밀라는 석유가 나오는 베네수엘라를 떠나는 저를 이해하지 못하는 표정이었습니다. 그리고 다른 친구들도 한국은 가난한 나라이고 우리가 살고 있는 베네수엘라가 최고라고 이야기했죠. 제가 확고한 신념으로 한국에 간다고 하니 김치만 먹고 오는 거 아니냐고 놀리는 말까지 하였지만 저는 반응하지 않았습니다. 집에 와서 부모님에게 이야기하니 부모님 역시도 석유국인 베네수엘라가 최고라고 하시면서 선진국으로 가는 것도 아니라면서 저를 이해하지 못하였습니다. 베네수엘라는 석유가 나는 산유국인 절대로 망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죠.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어요. 당시에도 집안이 기울어지고 있다는 것을 아무도 일을 하려고 하지 않는다는 것을 그래서 저라도 움직여야 한다고 생각했던 것이죠. 저는 모두의 비웃음을 감내하며 한국으로 오게 되었습니다. 한국은 제가 생각했던 것처럼 기술력으로 점철된 나라였습니다. 하지만 한국에서 할 수 있는 일은 많지 않았어요. 더군다나 한국어도 제대로 할 줄 모르니 취업할 수 있는 곳이 공장뿐이었죠. 하지만 저는 그것만으로도 감사했습니다. 일을 하고 정당한 임금을 받고 정당한 가격으로 물건을 사는 것. 베네수엘라에서는 생각해 본 적도 없는 일이었습니다.
아무리 일을 열심히 하더라도 정당한 임금은 받을 수 없었고 물가는 상승하기만 했죠. 그런 상황을 경험했던 저는 한국에서의 삶이 축복처럼 느껴질 뿐이었습니다. 제가 공부하던 것들이 아쉽지 않다면 거짓말이기는 하겠죠. 대학교에 들어가기 위해서 많은 돈과 시간을 들였습니다. 대학생이 된다는 것은 더 좋은 기회를 잡을 수 있다는 뜻이기도 했으니까요. 저는 그 과정들로 인하여 한국으로의 선택을 할 수 있었으니 저에게는 좋은 기회를 잘 잡은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공장을 다니면서 어학당을 다닌 덕분에 저는 한국어 실력이 갈수록 늘어났습니다. 같이 일하는 한국 아줌마들은 제가 말이 통하자 칭찬도 많이 해주시고 모르는 단어도 많이 알려주셨어요. 더군다나 제가 한국에서 혼자 산다고 하니 먹을 것을 챙겨주는 등 한국인의 진짜 모습을 볼 수 있는 순간들이 많이 생기더군요. 그래서 저는 한국이 더 좋아지기 시작했죠. 그래서 저는 어떻게든 한국에서 더 오래 있고 싶다고 생각하게 되었어요. 저는 어느 정도 한국에서 자리가 잡히는 것처럼 느껴지자 부모님께 용돈을 보내드리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베네수엘라에서는 화폐의 가치가 떨어져서 작은 것을 살 때도 많은 화폐가 필요하게 된 상황이었죠. 저는 직접 부모님을 만나기에는 큰 비용이 소요되기에 차라리 택배를 보내는 것을 택했습니다. 시간이 될 때마다 오래 먹을 수 있는 것들로만 택배를 꾸려 보내드리기를 반복했죠. 연락도 잘하지 못했지만 부모님은 그런 저를 이해해 주셨습니다. 저는 한국에서 저만 호강하는 것 같은 기분이 들어서 부모님도 한국으로 모셔올 생각으로 더 열심히 일했어요. 좋은 나라에서 가족 모두 함께할 날을 꿈꾸게 된 것이죠. 그 덕분에 저는 공장을 벗어나 어엿한 한 회사의 직원이 되었습니다. 베네수엘라에 있을 때 금융과 관련된 학과를 다녔기에 금융회사에 지원할 수 있었어요. 마침 스페인어를 하는 사람을 우대해주고 있었기에 제가 직원이 될 수 있었던 것이죠. 대학교에 다닌 보람이 있다고 처음으로 생각하는 순간이었습니다. 모든 일들이 어렵기는 했지만 어엿한 한국의 일원이 되어가는 과정에 있는 듯해서 뿌듯하더군요. 그러던 어느 날 고향으로 가는 것을 더 지체하는 것은 옳지 못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당시 한국에 들어온 지 5년이 되는 해이기도 했고 귀화할 수 있는 조건을 눈앞에 두고 있던 시기였죠. 그렇기에 저는 결정을 해야만 했습니다. 정말 한국이라는 나라를 선택할 것인지 말이죠. 저는 베네수엘라에 다녀오고 나서 결정을 하기로 했습니다. 제 생각이 바뀔 것 같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현 상황을 직접 눈으로 보는 것이 낫다고 여겼어요. 그렇게 저는 5년 만에 베네수엘라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할 수 있는 일을 하자고 생각하게 되었죠. 상황이 좋지 않은 베네수엘라에서 빵이라도 구워 주변인들에게 나눠주기로 결정한 것이었습니다. 어찌되었든 시민들이 잘못해서 경제가 파탄이 난 것은 아니었으니까요. 베네수엘라의 공항에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았습니다. 아무래도 베네수엘라 사람들이 외국으로 가는 일은 별로 없을 테니 말입니다. 물론 몇몇 사람들이 있긴 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정권을 바꿀 수 없으니 살기 위해서 다들 고국을 떠나 다른 나라로 향하는 인원이었죠. 부패하면 이런 일이 벌어진다는 것을 다시 알게 되는 순간이었습니다. 저는 그렇게 고향 땅을 밟게 되었으나 전혀 기쁘지 않았습니다. 부모님은 다행스럽게도 건강히 잘 지내고 계셨어요. 저희 부모님은 직접 농사하셨기에 어떻게든 밥은 굶지 않고 지내신 것 같더군요. 하지만 마을의 다른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것처럼 보였습니다. 심지어 조금 더 번화가로 나가면 국어라는 아이들이 눈에 아무렇지도 않게 보일 정도였죠. 거리에서는 잡상인들도 넘쳐나고 치안도 안 좋아진 것이 눈에 띄더군요. 빈곤층이 90% 넘겼다는 말을 들은 적이 있었는데 그게 맞겠다는 생각이 들 정도였습니다. 저는 곧장 집으로 돌아와 빵을 만들어서 사람들에게 나눠주기 시작했죠. 마을 사람들은 오랜만에 돌아온 제가 이런 행동을 하자 감사하다며 성공했다는 식으로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이렇게라도 사람들에게 베풀 수 있다는 것이 다행이라고 생각했어요. 부모님도 제가 하는 일을 도와 함께해 주었습니다. 그러던 중 저는 예전에 저를 무시했던 친구들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제가 빵을 나눠주고 있을 때 그 친구들도 받으러 왔거든요. 가장 심하게 비웃었던 카밀라는 저를 알아보지 못하는 듯 했죠. 저는 굳이 제가 누구인지 상기시켜 주려다가 가냘픈 그 손에 빵만 쥐어주었습니다.
빵은 생각보다 더 빨리 떨어졌습니다. 다들 많이 굶주린 듯하여 마음이 아프기도 했지만 조금이라도 굶주림을 멈추게 해줄 수 있다니 다행이라고 생각했죠. 그렇게 의자에 앉아 겨우 한숨을 돌리고 있을 때 과거 저에게 안 좋은 말을 했던 카밀라와 친구들이 찾아왔습니다. 무리를 지어오자 저는 위협감을 느끼게 되었어요. 더군다나 부모님도 쉬러 가신다고 해서 저 혼자 있었거든요. 제가 당황스러워서 어떻게 하지 못하고 있을 때 그들은 제 앞에 와서 갑자기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 얼굴을 보았을 때 카밀라인 것이 보였죠. 카밀라는 제가 준 빵으로 자신의 가족 모두가 한동안 굶지 않았다고 고맙다고 이야기하였습니다. 저는 괜찮다며 일어나라고 했더니 다른 이야기도 시작하더군요. 한국으로 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냐는 것이었죠. 저는 제가 한국에 간다고 했을 때 비웃던 그들을 떠올렸습니다. 저는 표정에 티를 내지는 않았지만 그렇게 저를 무식하고 한심한 사람으로 만들더니 이번에는 한국에 가는 방법을 알려달라고 하다니 저는 정말 어이가 없더군요. 그러면서 갑자기 돈을 빌려주면 자기도 한국에 가서 일을 하여 꼭 갚겠다는 말까지 했습니다. 저는 그들의 모습을 가만히 지켜보다가 그건 알아서 할 일이라며 자리를 벗어났어요. 정말 황당하기 그지없더군요. 여전히 그들은 이기적이라는 생각마저 드는 순간이었어요. 저는 그렇게 좋은 일을 했음에도 찝찝함만 남기고 한국으로 떠나왔습니다. 그리고 저는 부모님을 한국으로 모실 방법을 알아보기 시작했죠. 어느 날 부모님과 화상통화를 하면서 부모님이 베네수엘라로 돌아올 생각이 없냐고 물어보셨습니다. 하지만 저는 한국으로 귀화를 하였고 한국인이라고 말씀드렸죠. 아버지는 베네수엘라를 제가 떠났다고 아쉬워하셨지만 저는 부모님이 그렇게 산유국이라고 자랑하셨지만 이제는 빵을 구걸하는 베네수엘라에 돌아갈 생각이 없었어요. 오히려 저는 언제 무너질지 모르는 나라에 사는 것보다는 한국에서 함께 사는 것을 추천했지만 다른 나라에 살아가는 것은 무리라며 그동안 살아오신 방향 그대로 고수하시고 하더군요. 저는 부모님의 뜻을 존중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저는 여전히 한국에서 열심히 살아가고 있습니다. 저는 그동안 한국으로 귀화하는 과정을 겪어서 어엿한 한국인이 되었습니다. 이야기를 들어보니 베네수엘라는 어느 정도 경제가 좋아지고 있다는 말이 있긴 하더군요. 그 말을 들은 한국 친구들은 저에게 베네수엘라가 언젠가 경제가 살아나면 다시 돌아갈 생각이 있냐고 하더군요. 저는 오랫동안 베네수엘라에서 살아올 것을 생각했었던 사람이었죠. 하지만 이제 제가 한국인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한국인처럼 생각하고 먹고 쓰죠. 그렇기에 저는 언제까지나 한국에서 살아갈 생각입니다. 제가 한국인이 되었던 것은 마치 운명처럼 느껴지거든요. 제 선택으로 온 이 나라에서 저는 한국인이라는 이름으로 언제까지나 열심히 살아가려고 합니다. 오늘도 끝까지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